알트코인이라고 종류가 많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잖아요.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개인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더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비트하고 이더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내가 알트코인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채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상승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렇죠. 막 이게 안 오를 때는 왜 안 오르냐고 화를 내지만 네네. 오를 때는 오르면은 또 막 좌불 안 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 속도에 맞게 이렇게 네네. 좋은 구간들도 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의 이 가격 얘기는 그냥 이제 참고로만 해서 네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2030년이 되면은 가격이 최대 1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요거를 이제 본인들이 매년 초마다 발행하는 이 빅 아이디어스라는 보고서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분석들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 뭐 가격이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는 말씀 주시기 어렵겠지만 네. 뭐 장기적인 전망 뭐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네. 150만 달러까지 가는 게 이제 가장 강세시.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48만 달러. 네. 최고 강세. 148만 달러. 네네. 기본 시세일 때는 68만 달러. 하나로 한 8억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약세 시에는 한 25만 달러, 약 3억 3천 그 정도인데 3억 3천까지는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 스탠다드 차트에서 한 2025년 12만 달러, 약 1억 5천 정도 예상했더라고요.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예상해서 이걸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네. 이 기준으로 그냥 네. 반감기라든지 상승과 이 텀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2024년에 뭐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나갔어요. 1억, 네. 2025년에 뭐 2억, 그리고 26년에 4억, 그다음 또 조정받아서 27년에 2억, 28년에 또 뭐 4억, 29년에 8억, 30년에 10억 그냥 대략적으로 해본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해봤을 때 강세까지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약세일 때 한 약 3억 3천만 원?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정도의 기산 낼 수 있고 그 정도의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셨을 때 시기적으로 현재 시점이 알트코인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요거를 이제 판단하려면 뭐 기회 비용이나 투자 효율성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알트코인에 가장 투자하기 좋다고 보시는 시점은 언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봐요. 아, 대표님, 네. 지금이 좋다, 네.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네. 근데 알트코인만의 투자 방식이 또 달라요. 그거를 조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이라고 종류가 많잖아요.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개인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비트하고 이더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내가 알트코인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다. 제가 한 가지 만약에 전략을 제안 드리자면 알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 그 알트코인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100을 넣었어요.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넣었으면 알트코인에서 예를 들어 뭐 200만 원까지 가죠. 네. 100% 하면. 네네. 그러면 아무튼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알트코인. 맞습니다. 네, 원금 회수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원금 회수가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알트코인은 잘 선별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좀 굉장히 위험하죠. 맞습니다. 이거를 알트코인에 그냥 계속 묵혀놓겠다 생각하면은 이거 돈 다 잃는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막 마이너스 90%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묵혀놓은 돈을 남는 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100 넣었는데 100을 아무튼 수익을 봤어요. 그럼 100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알트코인 투자 많이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네. 알트코인들 이제 데니월드 유튜브에 가봐도 굉장히 또 알트코인들이 자세하게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지표나 뭐 데이터 같은 거 있을까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알트코인 데이터는 일단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다 너무 파편화돼 있죠. 그렇죠.
파편에 돼 있고 정보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그 블록체인의 어떤 레이어 1의 생태계가 아직 안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하고 이더는 있지만 이더리움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 1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이 수많은 레이어 1들 중에서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레이어 1이 살아남을 것인지 그래서 그 레이어 1을 선택하는 데서 그 안에 또 생태계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서 어떠한 생태계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좀 특화된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그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잘 선택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수익 구간을 낼 수 있죠. 어쨌거나 알트에서도 메이저 알트들이 있으니까 메이저 알트라고 하면 실제 본인만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그리고 뭐 비트하고 이더하고 실제 다른 차이점이 이제 있고 그리고 뭐 알트에 투자한 유명 VC들이 꽤 포진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실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많다든지 꽤 괜찮은 생태계가 오랫동안 검증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하면 괜찮을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표님 말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막 아무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 1을 갖다 먼저 선별을 해야 된다. 그쵸.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카르다노든 그 기반을 먼저 선택을 하고 네. 그럼 이 레이어 1은 일단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생태계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메이저 프로젝트들을 선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VC 투자 여부 같은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자라는 네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또 상승을 했죠. 이더리움도 그 나름으로.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기술 문제에 직면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리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더리움 2024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비트하고 이더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비트는 일단 완성이 된 거고 그쵸, 이더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로드맵이 아직 한참 남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사실 비탈릭 부테리만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더리움을 대할 때는 이게 좀 실험적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여전히 안정자산이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난이도도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 위에서 수많은 이 뭐 뎁들을 만들겠다, 뭐 스마트 컨트롤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해결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해결할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냐면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비탈릭 부테린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로드맵만 있는 거고 구현이 안 됐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끝났어요. 완성품이고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더리움은 돌아가고 있지만 그게 완성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기술력을 좀 훌륭하게 보는 거는 이 작년에 그 POW에서 POS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더 멀지 않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뭐 스포츠카를 막 내가 타고 있는데 BMW를 막 타고 있는데 BMW의 엔진을 갑자기 아우디 거로 달리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앞으로 또 바꿔야 될 것들이 또 그만한 수준의 기술력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단계가 아직까지 대여섯 단계 또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가지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난 이거 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는 가능성으로 배팅하느냐. 아니면 얘가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이제 나뉘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 하지만 대표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이 더 많이 높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는 완성형이 아닌 이더리움에 투자할 때 대표님께서 이제 좀 보시기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랑은 또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되죠.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가장 현명하게 또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이더리움 투자는 지금은 이제 심플해졌어요. 예를 들어 그냥 과거에는 이제 뭐 메타마스크를 실제 활용해서 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업비트 같은 데서도 이더리움을 직접 스테이킹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내가 장기 투자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그 거래소에서 그냥 쉽게 스테이킹을 해 두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이게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인가요? 200에서 한 300 정도인가요? 그러면 내가 한 2,000에서 정리하겠다 하면 그 2,000만 원 오를 때까지 뭐 10배라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이더리움을 계속 모으는 거죠. 모아가는 전략이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를 좀 공부하고 싶다, 좀 알고 싶다 하면 이제 메타마스크는 지갑도 설치해야 되고 뭐 디파이라는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아지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서 내가 실제 이제 뭐 디파이 서비스도 활용해 보고 그럼 수익률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더리움의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봐야 되는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은 혹시? 이더리움 지표 같은 경우 사실 이더리움의 특징은 뭐냐면 이더리움이 그 현재 뭐 웹3라고 하는 시장을 이끄는 주체예요. 트렌드를 제일 많이 이끌어요. 그렇죠. 이끄는데 그러면 그 트렌드가 언제 생기냐면 이더리움 보면 뭐 EIP라고 이더리움의 표준을 제한하는 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 다큐멘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 뭐 ERC20, 뭐 NFT도 거기서 다 올라왔던 거고. 그래서 그게 올라오고 나서 한 3, 4년 지나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트렌드가 돼요. 뭐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뭐 소울바운드 토큰 뭐 이런 것도 이미 그 이전에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가장 그 빨리 가려면 그 EIP에 올라오는 영문 자료긴 하지만 그것들을 뭐 요즘은 이제 다 번역이 되니까 번역해서 보면 아니면 뭐 주변에 아는 개발자분들한테 저 가지고 좀 해석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이제 찾아서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죠.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선별하는 또 어떤 해안들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하려면 여러 커뮤니티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알트코인 얘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요즘에 일론 머스크 X 관련해서 지금 뭐 광고주 다 뭐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인가, X가 망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X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항방 자체는 조금 뭐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일론 머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X에서 결제 가상자산을 이제 도입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수혜를 받는 코인이 뭐 도지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제3의 코인이 될 것이냐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떠신가요? 일단 그 테슬라가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을 한 4만 3천 개, 약 2조 원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오픈된 거. 그리고 도지코인은 오픈하진 않았고 최근에 그 사이버 트럭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거기 보니까 그 사이버 트럭의 사이트에 도지코인 결제 코드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도지코인의 결제 그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소스에 보면 코드가 비트코인은 없는데 도지코인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뭐 페이팔도 뭐 창업을 했었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크립토 생태계하고 이 결제 시장 그리고 이 화폐 전체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이고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진심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하고 보면 그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크한 라이트코인 그걸 또 포크한 거를 또 포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 도지코인의 아버지는 약간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근데 뭐 좀 더 빠르고 좀 더 좀 장점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결제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소액 결제도 하고 트위터에 달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진짜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면 화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화폐가 뭘까? 뭐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X에서 만약 결제를 한다면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이 실제 전통 시장에서 결제까지 하려면 기존에 규제하고 법하고 한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할 뿐이지 지금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고 뭐 X에서도 그러한 자체 결제 시스템이 있겠죠. 그것도 있으면서 도지코인도 받고 비트코인도 받고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저 생각이 거의 대표님 생각과 거의 저도 비슷하고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는 진심인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또 비트코인 같이 굉장히 또 탈중화가 되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탈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레이어원 아까 전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최근까지 솔라나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아, 네. 또 이거를 이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솔라나가 막 크게 인기 있는 코인은 아니었는데 아,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모에 시달리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네네. 투자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레이어 1이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솔라나나 카르다노 정도가 지금 10위권에서 좀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 이 레이어 1 구도가 어떻게 될지 아, 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가 네. 이더리움의 지위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네.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아, 저는 일단 없다고 봐요. 없다고 네. 보고 일단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네. 이렇게 수많은 레이어 1들. 지금 레이어 1들 굉장히 솔라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이제 다 살아남지 못할 거고 일부가 다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플러스 다른 레이어 1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 뭐 솔라나, 뭐 카르다노,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가 중요한 거고. 왜냐면 이게 왜 따라잡을 수 없냐면 솔라나라든지 다른 많은 레이어 1들이 보면 결국에 그들이 하는 거는 이더리움을 따라하거든요, 다. 그렇죠. 네. 근데 기술력이 좀 더 좋다든지 좀 더 빠르고 뭐 좀 더 차별성을 두는 거지 그 트렌드는 이더리움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뭐 NFT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뭐 탈중앙 거래소라든지 뭐 예금 상품 뭐든지 이더리움 먼저 만들고 나면 이게 다 따라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근본을 비트코인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이고 네. 그러니까 1, 2위가 그대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3위부터는 결국 이더리움의 그런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레이어 1에서 정말 이더리움의 트렌드를 앞서는 뭐 그런 게 나온다. 그럼 좀 다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이더리움을 앞서서 뭐 대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립토 생태계에서 이거를 뒤엎을 만한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좀 눈여겨봐야겠죠. 근데 이게 또 대표님 관점이 너무 또 좋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솔라나 하면 빠르다. 근데 이거는 뭐 빠르다라고 하는 요거는 네네. 그렇게 핵심적인 핵심은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더 이제 솔라나보다 훨씬 더 탈중앙화 되겠다. 뭐 이건 네.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구도에서 네. 성장성을 갖다가 담보로 했을 때는 네네. 트렌드를 먼저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네네.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관점은 되게 좀 색다르면서도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EIP에서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네네. 선점하는 것과 네.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그런 봐야 거죠. 되는 거죠.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제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흥미로운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영원에서 네.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내 시드가 뭐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네. 전혀 돈을 넣지 않고 1억을 만든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일찍 선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경험담과 이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하우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때가 이제 제가 좀 과거긴 한데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프로젝트 명을 뭐 언급하기 좀 그렇고 이 네이버 같은 게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같은 거를 네.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로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스티밋이라고 하는 그 SNS를 해서 보상을 받는 그걸 제가 처음 알게 된 프로젝트였거든요. 네네. 그때 하면서 그걸 이제 한두 달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그 돈도 좀 넣어보고 하니까 진짜 하루 종일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글 쓰고 하니까 한 달 수익이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수익이 나긴 했어요. 한 1, 20만 원. 예. 그래서 좀 더 돈을 투자하니까 한 200만 원까지는 났는데 스팀밋으로. 예, 그 돈을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별로 이거를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할 바에는 그냥 커피숍 가서 알바 하루 뛰면 훨씬 낫겠다. 노가다 하루 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근데 그때도 그 스팀이 게시물 하나에 250불, 뭐 400불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스팀잇에 들어가 보면 게시글 하나에 한 400불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했고 초반에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이 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굉장히 일찍 들어가야 되는구나. 일찍 들어가면 일단 성공하는구나. 그때 처음 깨닫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쭉 찾다가 그때 제가 이제 백수 시절이었어요.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하지 하다가 그때 한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런칭했을 때 그 이제 지식에 답변을 주면 그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경력하고 살려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 답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답변도 달고 달면서 저도 이제 지식도 쌓이고
뭐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걸로 수익도 나고 그때 제가 그 서비스 런칭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굉장히 초반에 들어가요. 완전 급초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이제 백서를 다 봤죠. 백서 보고 프로젝트 분석해보고 그 대표가 과거 뭐 했는지 다 살펴보고 괜찮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하는 데는 한 일주일 걸렸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계속 이제 글도 쓰고 해서 초반에 한두 달은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두 시간씩 글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한 1년 정확히 1년 한 반 지났나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모았던 게 한 1억 정도 가치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죠. 그렇죠.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글 써서 달고 그러면서 나는 지식이 쌓였고 그래도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는 그렇게 됐는데 노하우는 그러니까 경험 같아요. 스팀잇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 그래서 이게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 초반 프로젝트들의 발굴하는 건 또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발굴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발굴을 하려면 일단 시간이 좀 많아야겠죠.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서칭해서 저도 그때 그것만 한 건 아니고 그것 플러스 몇 개를 더 했어요. 하나만 한 건 아니고 성공적으로 그게 이제 1억인데 한 두세 개 더 했거든요. 두세 개는 얘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얘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하기엔 좀 힘드니까 그런 내가 어떤 파악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초반에 이제 몇 개들을 선점해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있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이제 알트 시장에서 있죠. 알트코인에서 새로운 것들 나오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EIP 같은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거 나왔던 거 그런 거를 최대한 초반에 들어가면 근데 초반에 들어간 게 조금 어려운 거는 이 정보도 잘 없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이 있고 리스크도 크고 이게 뭐 해킹 아닌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여러 프로젝트를 잘 보다가 초반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몇 개 정도 이제 투자를 하시면 그게 시간이 됐든 뭐 일정의 뭐 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자세한 노하우는 저희 데니월드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또 별도 영상을 만들어 두셨다. 거기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인가도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